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한중일 3개 국가가 최초로 공동 연구한 초미세먼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세 군데 주요 도시, 서울, 부산, 대전 이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분석을 했는데 예. 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관측 결과에서 세 나라는 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감소하는 추세로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많이 줄인 상황에서 더 줄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유럽 국가에서도 그랬듯이.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에 22% 감소를 했고요. 어허. 한국도 12%, 일본도 2015년 대비 2017년 농도가 12%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장기 추세로 줄어들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왜 체감이 안 될까? 그게 이제 몇 해 전부터 네. 기후 변화 때문에 한국의 그 공기가 잘 안 빠지는 그 네. 현상 때문에 한 2013년부터 문제가 특히 많이 됐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체감이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중국 원인이 32%밖에 안 된다. 네. 그런 이것도 결과가 사실은 나왔어요. 체감이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내 발생이 51%, 중국발 32%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중일 3개 국가에서 똑같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각자 조사를 해서 수치를 냈는데 예. 그 평균을 구했거든요. 아. 그 결과가 32%였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이 양쪽 다 한국으로 간 중국 초미세먼지가 35%다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네. 중국은 26%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평균했다고. 예. 여기서도 이런 거에서도 절충과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 보고서에서도 맞죠. 네. 중국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좀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얼마냐가 연평균을 기준으로 그렇게만 집계가 됐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올 때의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이게 네. 이번에 발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즈음에는 한 70%될 거다 이런 의견이 국내 이제 환경과학원에서도 중론을 이루고 있죠. 네, 아니 여름에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불어오니까 네. 별로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요인이 뚝 떨어지는 거니까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네, 중국 원인이 32%면 32%만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없죠. 예,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끌어내야 될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네. 미세먼지 천동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지나치게 중국에만 원인을 우리 내부 요인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 많이 감축을 하는 편이기도 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중국도 많이 해라 이런 압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국내산, 중국산 가리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그 방도를 찾아야겠죠. 물론이죠. 뭐 그건 뭐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 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중국 보고도 대책 내놔라 이래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굉장히 이제 난항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 당초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서울에 오는 길에서는 네. 주한미군 감축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에서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국 감축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전을 바꿔야 돼요. 협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생떼 쓰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 협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까지 이제 거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냥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압박, 협박 전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네. 앞서 제가 미세먼지 천동설 얘기를 드렸는데 트럼프 천동설 또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의회가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의회에서 만든 국방수권법에 보면 네. 현재 한국의 미군이 28,500여 명 정도인데요. 이것을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법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전면 철수는 불가한 것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한 6,500명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그 부분은 계속 대비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 순환 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김현종 국가안보 제2차장이 급파가 된 상태입니다. 뭐 비밀리에 방미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 네, 있는데요. 그 소식이 들려왔죠. 예, 그리고 네.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도 미국을 방문을 해서 예, 미국 의회 내에서 우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 이런 여론들을 더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비건 대북 특별대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좋은데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기조는 같은 것 같습니다. 양면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어제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예, 반올림은 과거에도 삼성이라든지 이쪽 기업의 정보 비공개 때문에 사투를 벌여왔는데 그랬죠. 이 법조항이 문제가 아예 이제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는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이 조항에도 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근데 이게 국회 나오고 본회의를 있습니다.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데 그럼 왜 통과가 돼요? 이게 최근 들어서서 보면은 화학물질 관리라든지 네.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북돋아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을 또 할 수가 이게 있겠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어떤 뭐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렇죠. 여기로까지 좀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규제 친기업 완화로? 여론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 같은 진보 정당도 이 산자위 상임위에 예. 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책임론도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뭐 무더기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묻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